23년도 원래 1회 그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이게 컴퓨터로 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 복원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최대한 그 복구를 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직업 상담학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은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사정할 때는 언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답을 익히시면 되죠.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의 내담자 유형에 따른 그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렌이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은 하면은 이건 의존적 유형이 됩니다. 투사적 유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레는 합의직이라고 해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레는 만약에 다음 중 하렌의 그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한다면은 그때 투사적 유형을 찾아야 되겠죠. 쭉 나왔던 문제니까 3번입니다. 명확성 문제 원인 중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7회 이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는 이 형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론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다 보지 마시고 요 문제의 답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행동 수정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은 했죠. 이것도 특강 4에 19번 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행동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무슨 행동에 문제가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문제 행동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수정이 되죠. 병원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이상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의 윤리 강령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죠. 이럴 경우에 누설하지 않으면 오히려 윤리 강령에 어긋나서 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뭐 사회20 문제에 나왔던 문제고요. 특성 요인 상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특성 요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 특성 요인 나오면은 이 반대되는 게 인간 중심입니다. 로저스. 그런 게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상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이다. 그렇죠. 인간 중심은 내담자 중심 상담인데 이건 상담자 중심이고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둔 건 뭘까요? 인간 중심에 해당이 되죠. 문제의 이것은 인간 중심에 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특성 요인으로 말하면 내담자의 정서적 이해보다는 문제의 객관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이렇게 하면 답이 여기에서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이런 그 초점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을 읽어보시면은, 뭐, 사례 연구를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 특히 특성 요인은 진단과 검사를 중시합니다. 만약에 특성 요인 이론 중에서 진단과 검사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면 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한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의 모자 색상별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청색은 합리적이죠. 적색은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게 맞죠. 낙관적인 것은 황색입니다. 흑색은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한다. 이거는 흑색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죠. 황색 새로운 대안들을 흑색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새로 나오면 새싹, 봄에 일어난 새싹하면 초록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다 나왔던 문제니까 이렇게 익히시면 되고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관란에 알맞는 용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생애 진로사정의 구조는 진로사정 진전강요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억은 전형적인 하루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틀어놨어요. 비틀어놨습니다. 요약 대신 내담자 자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전형적인 하루가 확실하니까 이때는 3번을 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요약이 있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문제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8번까지 문제는 다 적색이니까 이거는 이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에서 시간의 구조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출 문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틀려도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구조화에 대해서 이 5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 공생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관계가 이게 되니까 이런 거는 뭐 답을 익히시면 되고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은 상당히 복잡하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인간 중심 상담의 개념은 이것도 신출 문제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은희의 어머니는 은희가 어려서부터 방을 깨끗이 정돈을 할 때마다 칭찬하셨다. 성격이 떨떨한 은희는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방뿐만 아니라 온 집안 청소를 한다.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청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이제 신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답을 가치의 조건이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요 타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치의 조건이니까 학생이니까 뭐 틀려도 뭐 괜찮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시면 되고 다음에 나오면은 이런 건 또 답을 익혀 놓으시면 되겠죠. 1번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상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다 내 것으로 익히는 것은 이건 직업 상담사 시험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보다 보면은 뭔가 확실하게 요거는 아니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4번에 보면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무의식의 자각이다. 항상 무의식의 자각은요 이게 정신 분석의 그 상담 이론입니다. 항상 무의식을 자각하는 것. 정신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무의식을 어떻게 꺼내서 자각을 해야만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이런 거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시험 시간이 충분하니까 전체를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뭐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찾으라. 고도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과 직업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파슨스 보면은 고가는 구짝이다. 고정된 관념을 이제 버리라. 구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해당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이란 일에 나오면 특성과 요인에 대한 것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특성은 내면적인 것이고 요인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요거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특성이나 숨어있는 특징이나 원인이 아니라가 이게 맞아요. 기술적인 범주는 뭐다? 이건 요인이죠. 요 설명, 요 표현이 특성 요인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숨어있는 개인의 어떤 특징이고 요인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13번 문제입니다. 직업상담 시 한계 오류를 가진 내담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기스머스와 그 무의 그 이론이죠. 이것은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위해서 한정론이 나오죠. 한정론에서 한계 오류가 나오고 정보의 오류, 논리적 오류가 나오는데 한계 오류에는 예불어로 아예 외워놓으시면 혼돈되지 않습니다. 즉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다음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또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예불어가 바로 한계 오류의 하위 세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 자주 나왔죠. 6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불어는 한계 오류에서 우리가 하위 카테고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14번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진목 개평이죠. 관은 다 나오고 진목이니까 진단 목표 개평이 되겠죠. 관진목 개평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직업상담 과정 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진목 개평. 15번입니다.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면접에서는 통찰의 확대 자주 나옵니다. 통찰하는 것은 중기에 하는 것이지 처음 면담을 할 때 자기를 반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빈출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레빈슨의 성질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답이 쭉 나오죠. 항상 나오는 게. 이 3번이 틀린 답으로 나옵니다. 안정기는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시기다 이렇게 돼 있죠. 안정기에 어떻게 침체되고 새롭게 합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전환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세부 그 설명은 6회 11번의 이 복습입니다. 이거는 답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사용된 상담 기법은, A는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사는 A가 평소 PC게임 좋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A가 계획한 일 학습량을 달성하는 경우 PC게임을 1시간 동안 하도록 개입하였다. 우리가 이제 강화 중에서도 말이죠. 강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강화물로 해주면은 강화 효과가 좋다. 이런 이론이 바로 우리가 프리맥의 원리라고 합니다. 프리맥의 정책 강화. 주는 거죠. 뭘 하도록. 그래서 오늘 프리맥이라고 해서 7회 8번 문제 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7회 나올 때는 이게 신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신출 문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답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허가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는 항상 우리가 직업상담사가 나오면 이렇게 광범위하거나 더 상식이 어긋나는 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담자는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2번 상담자는 좋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한다. 3번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에 대해서는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이걸요. 이걸 왜 보류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특강 3회, 모의고사 3회 나왔던 문제 복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정하기 위한 것인가? 내담자에게 과거에 했던 선택의 해상, 설정 경험, 자유시간, 금전의 사용 계획 등을 조사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쓰게 하는 등의 상담 행위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정해가지고 순금 100회 절전이라고 했죠. 여기 순금 100회 절전에 해당되는 5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치 사정학이니까 내담자의 가치가 되겠죠. 특강 4-8번 문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 중 여가와 가장 선호하는 활동을 알 수 있는 거 됐습니다. 이 생애 진로 사정이 이번에 2번 나왔죠. 우리가 진전 강요에서 보면은 항상 여기서 아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하루는 하루 생활이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 이걸 보는 것이고 진로 사정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직업 훈련 관계, 그 다음에 교육 관계, 그 다음에 여가 시간 관계, 또래와의 여가 시간 관계, 이런 걸 알아보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진로 사정에 해당이 되고 3-1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진로 사정은 직업 교육, 직업 경험, 교육 경험, 그 다음에 하루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에 첫 번째 진전 강요 중에 첫 번째 진로 사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이 왜 있느냐 이게 복원에서 우리가 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서 이게 하나 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자 우리가 장애인 같은 뭐 그것이 지적 장애이든 아니면 자폐든 등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 집단 상담은 매우 그 효과적인데 그럴 때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죠. 적응 능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서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같으면 적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축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